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재정긴축 기조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돼 자치단체의 내년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북도와 도내시구는 모두 1조 1천억 원이 삭감된 가운데 익산과 군산시의 삭감폭이 컸습니다. 활발한 기업 유치로 공급난에 시달리던 새만금 산단 부족난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산단 309와 709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매립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착공식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는 새만금 산단에 대해 기업 지원을 강화해 기업 중심 산단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정부의 재정긴축 기조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익산과 군산 등 도내 지자체의 삭감 규모가 커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민생사업 등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지방교부세 삭감 규모는 11조 6천억 원, 전라북도를 포함해 도내 14개 시구는 1조 1천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익산이 929억 원으로 도내 지자체 가운데 삭감 규모가 가장 크고 군산은 885억 원으로 정읍 896억 원에 이어 세 번째로 삭감 규모가 큽니다. 상황이 이러자 지자체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익산시가 올해 받은 지방교부세는 5,788억 원, 군산은 5,51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면서 지방재정은 더 열악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특히 이제 재정 규모가 좀 열악하고 자립도가 좀 낮은 데는 큰 영향이 있죠.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에 대한 지역 여론도 곱지 않습니다. 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교부세 추경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 예산 요구하고 그리고 군산시가 내년 내후년까지 실제로 해야 될 사업들에서 시급하지 않거나 너무 하드웨어만 쓰는 예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이 이번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종 민생사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피해 그리고 책임 이건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민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시민들과 방향을 협의해서 결정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시행정에 대한 신뢰, 권위가 높아지면서 이 어려움을 좀 풀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가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정 운용의 폭이 좁아진 만큼 철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당연연도 사용 못하고 2월 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그 2천억이 넘는 돈을 2월을 시켜서 지금 예산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결단을 해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대폭 삭감된 지방교부세. 지자체마다 예산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고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올해 기상재해로 피해를 입은 벼를 정부가 전량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잦은 비와 수확기 고온 피해 등을 입은 벼에 대해 농가 신청을 받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매입 가격은 다음 달에 결정되는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도정할 때 현미가 나오는 비율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군산시 고등학생은 오는 20일부터 무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상교통비는 매월 학생의 시내 마을버스 이용 교통비를 정산해 월 한도 5만 원 이내에서 지급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무상교통 전용 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카드는 시 무상교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산대가 학생들에게 1,000원의 아침밥에 이어 1,000원의 커피도 지원합니다. 군산대에 따르면 소비자 생활협동조합과 함께 1,000원의 아침밥을 이용한 재학생에게 1,000원의 커피까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대 재학생은 2,000원만 내면 단품 식사부터 커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아침체육 활성화 정책이 추진됩니다. 도교육청은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학생들이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형태는 학교 여건에 따라 요일제형이나 학교 스포츠클럽 연계형 등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받은 후 다음 달부터 한 학교에 많게는 500만 원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도내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지난해의 2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도내 산업 현장에서 2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0명이 숨졌습니다. 지역별로는 군산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이 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459명이 숨져 지난해보다 51명이 줄었지만 도내는 16명이 늘었습니다. 익산 패션 주얼리 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전용 스튜디오가 구축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4억 원을 투입했으며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2층에 들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업체들이 매출 증대를 위해 실시간 동영상 방송을 통한 상품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는 오는 22일까지 시험 방송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익산시가 중앙동에 음식 특화거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는 중앙동 치킨로드 조성을 위해 예비 외식 창업자와 달교리 업종 전환 희망자 등 50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시는 이들에게 치킨로드 입점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지원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새만금 산단 용지 부족에 따라 3709 매립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입주 기업들의 지원을 강화해 새만금을 기업 중심 단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북쪽의 국가산업단지 18.5제곱킬로미터 9개 공구 가운데 12560 공구는 이미 84% 이상 분양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새만금에 투자가 몰리고 있지만 기업에 내줄 땅이 모자란 상황.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709 3.81제곱미터에 대한 매립에 들어갔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내년 하반기 매립이 끝나면 분양 시점은 당초 2026년에서 내년 하반기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09, 709 매립 사업을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착공하게 되어 늘어나는 토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총리는 입주 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 도로와 전력 등 기반 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고 국회와의 예산 협의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을 유치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전력, 용수, 폐수 이 세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SOC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도 총리님께서 기업들에게 필요한 여러 기반 시설들을 적기에 제공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 너무 감사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세제 혜택과 부지 확장성이 강점으로 꼽히면서 7조 8천억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었습니다. 기업 투자가 몰리는 새만금 국가산단. 용주 확보를 위한 매립을 앞당기면서 기업 투자가 더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원율 시장은 8일 국회를 방문해 이계호 의원, 이용호 의원, 김수흥 의원, 한병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에게 시 중점 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정 시장은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 홀로그램 사업화 실증 지원 사업 등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지원과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시는 국회 본예산 통관 날인 오는 12월 2일까지 전북도와 국회 상주반을 운영해 질의서 제공 등 예산 확보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2025년 국가예산 사업 35건을 발굴했습니다. 시는 8일 2025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고 산업, 문화, 복지와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사업 35건을 발굴했습니다. 주요 발굴 사업은 차세대 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군산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IFSC 스포츠 클라이밍 월드컵 유치 등 총 사업비 2조 1,813억 원 규모입니다. 월명 종합경기장과 군산 간호대를 잇는 도로가 공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개통됩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103억 원을 투입해 길이 850m, 폭 30m의 6차선 도시계획도로를 오는 13일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가 개통되면 운동장을 찾는 시민들과 사정동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통행 안전과 편의, 교통 정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도내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도내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60으로 지난달보다 4.3포인트 낮아져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분양 전망지수는 70.4로 석 달째 부정 수치를 보였습니다. 연구원은 급상승한 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로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건설 원가 상승 등으로 분양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군산시의회에 무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어제 성명을 통해 군산시의회가 지난 2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을 통보하고 8일까지 제출을 요구했다며 주말과 휴일을 빼면 실제 자료 준비 기간은 나흘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의회 감사권을 존중하지만 지나치게 촉박한 일정으로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최소한 열흘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560건으로 지난 2021년 357건, 지난해 406건과 비교해 각각 56%와 37%가 늘었습니다. 구조 실적을 조작한 해양환경공단 직원 11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군산해경은 구조 실적을 조작한 혐의로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 직원 A씨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 등은 항포구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밧줄을 던진 뒤 배를 구조한 것처럼 업무일지에 적는 수법으로 실적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단 측은 실제 군안 활동이 있었다고 믿고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추진됩니다. 군산시의회 이현화 의원은 최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되며 시정 권고와 행정제도 개선 실태조사, 평가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의회 오은미 의원이 8일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오 의원은 이날 열린 도의회 제405회 정례회에서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1조 382억 원이 삭감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려면 감액 추경을 통해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세입 결손의 피해를 고스란히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제25회 영화제에 소개할 상영작을 8일부터 공개 모집합니다. 공모 분야는 경쟁 부문인 한국경제, 한국단편경쟁, 비경제 부분에 코리안 시네마, 전북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모 등 4개 부문입니다. 지역공모 부문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감독이나 제작자의 작품이거나 도내대학교 재학생이면 출품할 수 있습니다. 단편 공모 마감일은 내년 1월 17일, 장편 공모 마감일은 내년 1월 31일입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8일 살인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군산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나무벽을 머리로 들이받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도내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진드기 4,000마리를 채집해 분석한 결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등산이나 야영 등 바깥 활동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긴 팔과 긴 바지를 입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SOC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릴레이 단식 투쟁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35명은 지난 9월 5일 도의회 김정수 운영위원장과 여명선 대변인으로 시작했던 릴레이 단식 투쟁을 마쳤습니다. 의원들은 앞으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 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농민들이 쌀값 폭락 등으로 농가 소득이 20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며 농민 생존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농 전북도연맹 등은 오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료와 농약, 전기 등 필수 농자재 값은 치솟는데 정부는 농산물 값을 깎으려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가 나서 최소한의 생존수단인 농자재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체장애를 앓는 노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피해 노모가 다른 기저질환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만으로도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1년 12월 전주시 자택에서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어머니를 알몸으로 내쫓고 1시간 30여 분간 버려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익산갑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이춘석 전 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엽니다. 출판 기념회는 오는 18일 원광대 프라임관에서 진행됩니다. 이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3선을 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 등을 지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성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일 마을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흔옥경로당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어르신들의 복지 공간과 쉼터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북은행은 지난 8일 익산시청을 찾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건위생용품을 구입하는 데 부담이 있는 여성 청소년을 위해 450만 원 상당의 보건위생용품 150세트를 기탁했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선물 보건위생용품 세트는 위생용품 3종, 물티슈, 희망편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도에서 시작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